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편지입니다. 아, 저 진짜 할 말 많습니다. 진짜 강호순. 예. 자, 그런데 어제 밤에 이게 보도가 되면서 난리가 났어요. 네.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강호순입니다. 그러니까 부녀자 등 10명을 살해했던 강호순인데요.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본인이 교도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강호순은 2006년부터 8년까지 부녀자 8명을 납치해서 살해를 했고요. 2005년에는 자신의 장모 그리고 전처를 방화로 불을 질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사형이 확정됐고요. 이번에 법무부 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필로 쓴 편지를 포함해서 18장을 적어서 보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흉악범이 본인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10명을 죽였습니다. 혼자서. 그것도 아주 잔혹하고 정말 변태 성욕의 뭐 끝판왕이었죠. 자, 그런데 그 편지 도대체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는 내용이겠으나 뭐라고 했습니까? 네, 편지 내용이 어제 한 방송국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주된 내용은 억울하다, 뭔가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교도소에서 억울한 일이 많이 있다. 직원들의 무고로 조사받고 있고 징벌받을 것 같다. 내년에 다른 지방교도소 갈 것 같다라고 편지도 보냈고요. 이 구치소에서 최근에 자기가 억울한 일이 좀 있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만 교도관이 그동안 잘해줬는데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협박, 보복을 하겠다라는 이런 편지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편지가 있냐면 억울해서 어떤 사소한 비리를 고발하면 더 큰 죄를 만들 국리, 이 교도관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속히 자신을 구해달라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편지 속에 하는 또 이름이 나왔죠. 네, 바로 조주빈입니다. 그 N번방 사건으로 유명한 조주빈인데요. 지금 강호순의 주장에 따르면 옆방에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옆방 교도소에서. 자신 옆방에 수감돼 있는데 조주빈 역시도 억지 누명을 써서 강제 징벌을 받는 모습을 내가 옆에서 목격을 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수용소 안에서는 인권 침해가 난무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백 변호사님, 네. 강호순이 진짜 쓴 거일까요? 네, 법무부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직접 쓴 게 맞다고요. 지금 사실 이 강호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남부 연쇄살인 굉장히 유명한 연쇄살인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모 언론에서 얼굴을 그냥 공개해가지고 예. 그 뒤에 이제 신상공개, 그 강력범죄 신상공개가 법으로 이제 탄생하게 만든 그 계기가 됐던 그런 사람인데 일단 뭐 강호순이 쓴 편지는 맞지만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진 게 더 많다라는 것이 지금 공식 입장입니다.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에요. 시베리안 허스키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하고 같이 이렇게 찍은 그 사진이 모 언론에 이제 처음 공개가 되면서 얼굴이 알려졌는데, 예, 저 사진이죠. 자, 저 사진 딱 공개되고 나서 이 강호순이라는 자가 경찰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아들들 어떻게 살라고 내 얼굴을 언론에 저렇게 공개를 하냐면서 막 화를 버럭버럭 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진짜. 자, 교수님. 다시 돌아와서 이 와중에 잘 그냥 구치소에 있다 10년 넘게 있다 왜 갑자기 또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저도 이제 강호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이제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강호순이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심심한 거죠. 주목을 받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강호순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 2006년도 그 정도니까 벌써 한 15년 정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강호순에 대해서 잘 모르죠. 수도 있어요. 예. 강호순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사실 연쇄살인범의 입장에서 뭐 인권을 막 적극적으로 운운하고 하는 그것을 들어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묘한데요. 지금 자기는 주목을 받는데 이번에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 다 보냈기 때문에 지금 사건 반장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걸 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강호순 입장에서는 뭔가 그 자기의 존재를 갖다가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 또 이제 이번에 조주빈이라고 하는 조연을 등장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주빈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처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 편지 당사자가 아닌 그 제3자의 수용자의 정보이기 때문에
뭐 설명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사실 여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추정컨대 이 조주빈을 등장시킨 거는 조주빈은 최근의 인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고 조주빈이도 그렇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이 명성의 어떤 이름이 알려진 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주빈이보다 자기는 떨어지는 상황인데 어허. 그 두 사람을 갖다 동시에 이렇게 띄워서 그러면은 뭐 이 뉴스거리 나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앞으로 한 뭐 몇 달 정도는 자기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진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호순이라는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인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짧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강호순 살인의 목적은 첫째가 그냥 살인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성관계. 얘는 진짜 이 모르는 여성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낚시하듯이 이렇게 헌팅을 했어요. 그래서 차에 태워가지고 먼저 성폭행하고 또 살인하기까지의 그 정말 과정, 그 스릴감을 정말 견디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변태 성욕 연쇄 살인마인데 살해 도구가 그 피해자들의 스타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딱 검거할 때 저 집에 딱 갔더니 뜯지도 않은 스타킹이 70여 켤레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유, 진짜 말씀드리면서 지금 화가 나는데 자, 법무부에서는 뭐라고 네, 했습니까? 법무부 뭐 당연히 강호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줬고요. 다른 사유로 조사를 막 받거나 그런 적은 있지만 누명 쓴 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이제 조사받은 사유는 개인정보니까 공개를 못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뭐 서울구치소 측도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은데 나온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뭐 주장이 여러 개 했는데 뭐 여러 개 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한 거는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할 정보기 때문에 비공개했다는 입장인 거고요. 또 교도관의 협박도 확인해 보니까 이제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뭐 교도관이 전화를 못 쓰게 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정보공개 청구 이후에 7번이나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협박당하고 무슨 누명을 썼다 이런 주장들 다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2008년도에 안양초등생 2명을 유괴 살해했던 정성현 이자 역시도 사형수인데요. 2012년에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방을 검사하면서 야, 너 좀 잠깐 나와 있어 하면서 뭐 뒤돌아 쪼그려 앉으라고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걸 거부했답니다. 그랬더니 구치소 측에서 뭐 이른바 뭐 징벌방 같은 데를 딱 뭐 저항을 하니까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예? 인권 침해 당했다고 징벌 취소 소송, 징벌 처분 취소 소송. 당연히 계속 패소를 했죠.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그 방식은 본인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중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강호순도 역시 전형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고 지금 일단 서울구치소나 법무부 측에서 지금 강호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호순이 본인이 계속 억울하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소송까지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뭐 강호순이 추가로 어떤 액션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상황 자체는 더 뭐 확산되거나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 관련된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자, 지금 교수님께서 나 한마디만 좀 하자고 이렇게 저한테 신호를 보내주셨는데 말씀 주시죠. 지금 이제 교정 공무원들 중에서 지금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 말고 식에 있어서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진정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대요. 예, 엄청 받고 있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난 뒤에도 뭐 처벌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무조건 집중적으로 되든 안 되든 그 안에 앉아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그 타겟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교정 공무원들이 이런 일로 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진짜 교수님 말씀처럼 관심을 받고서 이런 짓을 벌였을까 봐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